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다 돼가집니다만 짧게 판사 출신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 일단은 뭐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간사를 이제 간사가 되기 위해서 법사위로 이제 보임이 돼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여당 측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들이 이어졌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 알겠지만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2019년에 있었던 이 재판이 뭐 6년 가까이 쭉 이어지고 있다가 며칠 전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피감 기관이 되는 법원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기에 이제 피고 중에 한 사람이 간사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논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간사의 부정적인 영향 인식을 여당에서 계속 얘기했었고, 그리고 계속 여야가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법사위에서 오늘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국힘 의원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10명이 투표를 해서 10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간사가 못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랑 같이 봐야 될 것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빠루 사태라고 얘기하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입니다. 이때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뭐 공수처법, 뭐 준 연동 비례형 어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를 막아서고 있었던 그 저 사진들 뭐 너무나 많이 보셨던 그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들고 있었던 저 사진. 그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빠루를요? 네. 현장에 있었다 그러고, 뭐 나경원 의원은 저 사진 하나로 이제 빠루 전사가 됐는데, 네. 저 재판이 2020년 1월에 검찰이 기소를 했던 사건이에요. 기소가 2020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결심 공판입니다. 선고도 아니고. 이제서야 결심이 나서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 황교안 전 그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6년 5개월, 기소가 되고 나서 5년 8개월 만에 이 결심이 났다. 그리고 1심 선고는 11월 20일에 난다.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유가? 계속해서 정치인들은 이거 증거 능력 없다, 그리고 뭐 나오라 그러면 불출석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 뭐랄까요,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갖가지 기술은 다 썼어요. 그래서 재판이 지연이 됐었던 것이고, 지금에서야 이제 결심이 나왔는데, 저 때가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때가 20대 국회입니다. 네. 지금이 22대 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2번이나 더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선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도 있었고. 근데 저 때 만약에 저 의원들이 재판이 지연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구형 나온 형들이 만약에 확정이 됐다고 치면 출마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의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만 좀 불러드리면 나경원, 김정재, 송원석,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그리고 지자체장 중에서는 김태흠, 이장우 등등입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도 뭐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이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또 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서 재판이 지연된 게 아니라 판사들이 그만큼 그걸 다 봐주고 부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법원에 무언가 없이 재판이 이렇게 6년까지 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게 검토도 안 해서 막 난리를 쳤는데 왜 나경원 의원 이하의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진짜 자기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뭐 저는 실무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니까 진짜 권력 있는 사람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돈 많은 재벌 사건 이런 거는 무조건 봐줘요. 그냥 검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법치가 많이 발전한 나라다. 그것은 99% 서민 사건은 맞습니다. 법과 정의와 원칙대로 합니다. 왜? 서로 로비를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쪽이 그런 힘 있는 자다 하면은 무조건 그쪽 편을 들어. 그거는 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바꿔야 되고, 또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자기들은 옷 벗고 나가면 또 변호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사건을 해서 해먹어야 되거든. 그래야 또 전 현관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봐주고, 그러면 변호사는 돈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사들도 검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개혁의 대상이다 하는 거는 차이가 없고 그냥 점잖은 척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들이 많죠. 네.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지연되는 것 이유가 역시 판사들도 검사들처럼 같은 판사가 뭔가 관련돼 있으면은 그냥 하세월이야. 나경원 의원 남편분이 유명하잖아요. 김재호 판사님.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춘천지방법원장이시거든. 올 2월달에. 예. 그 전까지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예. 예. 서울고등부장판사가 되면 대법관을 바라보는 딱 후보군들이에요. 네.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또 그 힘 있는 판사니까 그 영향을 받았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작년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 예. 됐잖아요. 그런데 나경원도 나왔잖아. 네. 그때 토론할 때 그때 저 빼달라 그러셨잖아요. 어, 제가 맞아. 저 혼자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뭐 이 유명한 장면 있지 그게 않습니까? 이재판이거든. 예. 그거를 공소 취소해 달라고 아. 청탁 전화를 했다. 네. 이 재판을 네. 왜 그렇게 공소 취소 그런 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하기가 정말로 그거는 어렵거든요. 아, 그럼요. 청탁이니까 완전. 네. 아, 그건 사법 거래죠. 그거는 네. 범죄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혼자든 뭐 우리 전체를 해달라 했건 간에. 네. 근데 왜냐 지금 보시면 재판을 이렇게 끈 이유도 그렇고 이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 이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구형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 대충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징역 1년. 근데 집행유예 때려줄 거예요. 그렇지만 집행유예가 나더라도 이게 이제 국회법 안에 국회 선진화법 해서 조항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막 폭력 행사하고 하면은 세게 이제 네.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선고가 1년의 집행유예 났다. 그러면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 박탈 10년입니다. 맞습니다. 아 10년 그만해야죠 그럼. 그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이 사람 20년 넘게 했던데 이 10년은 사람. 이제 정치를 못 하는 거야. 그만해야죠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벌금 5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5년간. 그렇죠. 아. 예. 그만큼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이 이미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20대 국회에 있었던 일이 22대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사법부는 떳떳하냐는 겁니다. 재판이 이렇게 6년 이상 딜레이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사법부가 뭐라고 설명할 수 그러니까 있겠느냐. 설명해야죠. 제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 애를 낳았으면 벌써 6살이고요. 이거 언제 확정 판결 날진 모르겠는데 이것도 최종심까지 가려면 어쨌든 그렇죠. 3심제니까 2심 갔다가 또 대법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결론 언제 납니까? 그 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 그러니까. 이런 건 왜 안 지켜지냐고. 6년, 3년, 3년, 12년. 네. 보통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야,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사례잖아요. 이게 당연하죠.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저기 판사들이 눈치 봐가지고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오래 끓여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국민도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 때 있었고 윤석열 정부를 지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결심 공판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정권을 다 떠나서 이건 사법부의 잘못이죠. 네. 그래요. 자, 오늘 1부 함께했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 관련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평론가 시사 비둘기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또 오윤혜 씨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부에는 오늘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과 신인규 변호사 함께 모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법개혁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갑론을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박영식 평론가는 시사 비둘기라는 별명을 만들었던데, 비둘기. 예, 아. 뭐 자기가 뭐 평화의 상징이래요. 평화에서. 본인은 뭐 별명 하나 안 만듭니까? 뭐 저는 별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같은 새 종류인데 저는 이제 시방새라고 저희 시방쇼의 그 애칭을 저희가 시방새님들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새인데 예. 예, 좀 다른 시사방망입니다. 예, 시사방망. 비둘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시사방망이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앞서 1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관련된 목소리가 여당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뭐 국민의힘을 위시로 한 야당, 뭐 개혁신당도 여기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법원 내부의 목소리 등이 동시다발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민주당에서 이 조희대 사퇴 목소리를 뭐 추미애, 정청래 뭐 여러 의원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철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아까 일부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그 구조를 어떻게 보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요건만 딱 떼서 놓고 보는데 이걸 지금 그러면 이게 당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한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상권분리 위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맥락을 다 제거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4월달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거기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국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 불만,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제로 됐다면 대선 후보가 김문수 대 이준석 대결이 됐을 겁니다. 당시에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었죠. 완전 황당한 거죠. 예. 그거를 대법원장이 이게 이런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지금 윤석열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구연속 불출석을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내란 윤석열 재판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다른 김용현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 하고 이분이 형사합의 25부가 원래는 경제, 식품, 보건 이거 처리하는 데인데 그것도 다 하고 그 있다면서요? 재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지금 내란 재판을 무슨 잡범 다루듯이 이거까지 다 섞어서 이렇게 하고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12월까지는 한다 구속 풀려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그렇죠.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 불신이 있는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지금 이제 그 법원 사법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법원장 회의를 한 거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네. 임시적으로 한 거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이게 당 대표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것이 증폭이 된 거죠. 그리고 뭐 대통령실 대변인의 약간의 저는 말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겹쳐지면서 증폭이 된 이런 맥락을 제거하고 그냥 입법부 행정부가 사법부 한다 상권분리 위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이 정파적인 그게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보면,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임기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이. 예. 그러니까 헌법에 정해져 있으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1년 9개월이나 남아 있다.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는 그런 얘기 했었죠. 왜 탄핵할 수 없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적인 어떤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논란이 좀 산으로 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 겁니다. 이유는 예.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의 위헌성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를 지금 뒤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특별 재판부라는 논의가 나온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자면 조희대의 정치 행위 그리고 지기현의 룸살롱, 그렇습니다. 내지는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지연. 재판 지연과 뭐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특혜를 베풀어준 이런 판결들. 근데 그런 자가 지금 내란 범죄를 전담해서 지금 재판을 오로지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아무 건덕지 없이 그냥 내려와라 그냥 나가라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지금 특별재판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앞에 거를 싹 지워버리고 특별재판부는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마치 무슨 로스쿨 중간고사 무슨 문제처럼 이렇게 풀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저는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이라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전 그분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조희대 법원장의 정치 행위는 위헌이냐 아니냐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의 그 소위 말한 윤석열 탈옥에 협조한 판결은 위헌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앞에 거 싹 빼놓고서 그냥 뒷부분만 갖고 논의하니까 이건 좀 주소가 잘못 설정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내란 수괴인데 친위 쿠데타를 했거든요. 조희대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내란 일으키기 전에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속고 있을 때 본인이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에 와서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 수괴범이
임명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판사를 대법원장 앉혀놓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 충돌에도 맞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내란 특별재판부를 비롯한 문제는 상당히 유의미한 문제 제기라고 보고, 저는 정치인들에서 일각에서는 사퇴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퇴 요구한다고 해서 사퇴합니까? 오히려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밝혀내서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가 아니라 탄핵이 괜히 필요하다.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은 아까 언론에서 프레임을 짜듯이 뭔가 이건 입법부와 행정부를 묶어서 이건 뭔가 좀 마치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연출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원식 의장이 중심이 돼서 12.3 내란 이후에 사법부의 이 내란의 가담 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직무상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찾고 거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고 전 탄핵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맞다. 그럼 만약에 탄핵을 한다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싹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말을 이어서 가보자면,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건 중대한 그 헌법상 혹은 법률상의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여러 행보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선거에 개입했다, 정치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 판단 그리고 파기환송 그 일련의 상황을 굉장히 빠르게 이게 정광석화처럼 진행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법부,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번 잘못 눌렀다가도 징계당하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은. 근데 이거는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최고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뭐 어디까지 가담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했다, 정치행위를 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헌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의심이 파다하잖아요. 예, 누가 봐도 예. 이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얼마나 가슴 졸였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밝혀지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정치 행위만큼의 위헌성을 가지는 그런 불법적인 위헌성인 전 행위가 없다. 저 그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거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민주당과 대통령실도 여기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맞다 했다가 이제 발을 좀 뺐잖아요.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런데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을 했을 거라고 민주당에서 주말에 당정대 뭐 무슨 회의를 했고. 근데 일단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한다고 절대로 하지는 않거든요. 둘째, 그러면 탄핵으로 가자. 그 탄핵이 되겠냐? 현실적으로 안 될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 쉽지 않다. 가도 예. 또 그걸 밝혀낼 수도 없고 뭐 수사도 아니고. 예. 그런데 왜 이 카드를 꺼냈냐 이거지. 이제 이거를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저는 그리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을 날렸다 쳐. 날렸어. 본인이 사퇴했어. 예. 그럼 뭐가 바뀌는데? 예. 나머지 대법관들 똑같잖아요. 지난번 그 저기 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그 제 혼자 맞췄지만 예. 10명이 다 유죄다라고 때렸잖아요. 예. 그럼 뭐가 바뀌냐고, 한 명이 바뀌면.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의도는 이거라고 보는 거죠. 우선 지기현 재판장을 교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 재판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양대 축은 지금 국민의힘이 치고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5개예요. 이걸 다시 재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그 주장하죠. 그것도 예. 판사 마음이야. 예. 그냥 추정했기 때문에 예. 추후 지정.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가 이 5년간 이 전국의 핵심이에요, 정치적으로. 예. 그러면 저는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이제 제가 처음부터 공소 취소로 가야 된다. 근데 공소 취소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건 검찰이 해야 돼. 앞으로 예. 공소청이 해야 돼. 그리고 선거법은 1심이 아니라 2심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관련해서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또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돼.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 그리고 또 현재 검찰이 또 반발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무죄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는 게 저는 제일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이 지금 그 소송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내란 재판 관련해서 지기현 판사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의 그 사법개혁 5대 의제 중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늘려서 대법원의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남은 것들에 대한 결론이 빨리 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지금 이병철 변호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예. 깊게 해보자면 대법관 증언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증언해도 우리 헌법상 그 재청 권한을 또 조희대 원장이 갖고 있기 현재로서 때문에 예. 그게 또 어떤 실익이 있을까라는 또 약간의 좀 찝찝함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에 따라서 뭐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게 정말 초유의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회의 할 역할을 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는 그리고 직무가 국회의 정지되는 효과도 있고요. 전 조희대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는 한은 이 사법불신이 저는 해소가 안 된다. 그럼 해소되는 길은 대법원장님 사퇴해 주세요, 사퇴해 주세요 이거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저는 국회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물론 뭐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는 어렵더라도 뭐 재판 연구관들이나 또 관련된 대법원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탄핵의 명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요. 저도 변호사지만 살다가 형사소송법을 날로 된 걸 시간으로 적용해서 윤석열 원포인트로 석방해주는 경우는 없고요. 예. 그런 일은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만행이거든요. 사법 만행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도 국회가 아무 조치 안 한다? 전 룸살롱까지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거 한 건으로만으로도 네. 지기현 재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도 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권한을 부여했으면 그 권한에 따르는 역할을 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간다. 전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이 지기현 중요한데 지금 당장은 지기현이가 급선무입니다. 음. 예. 그 지기현이를 교체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뭐냐? 예. 그럼 지기현도 국회가 이제 탄핵 소추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저는 더 빠른 거는 이미 그 지기현이 구속 취소 결정 그 다음날 심우정이가 적시한 거 포기됐다고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 바로 고발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어요. 네네. 심우정이가 직권남용 등으로 이거 직권남용은 그 뭐 굉장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기현하고 이게 거의 동전의 양면 관계니까 심우정을 일단은 만약에 기소하는 결정을 빨리 한다든가 하면 바로 지기현한테 이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책임이. 예. 지기현도 또 고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당사자가 되면 재판 진행을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뭐 술 몇백만 원 먹었다. 이것도 법원에서 구린 게 있으니까 발표도 못 하는 건데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특검이나 이런 공수처 수사기관이 빨리 이 수사를 빨리 개시하는 게 제일 빠르다.